라그나는 냄새나는 꼴통 찐따로 최악이라는 낙인이 찍혀 다른 이들처럼 용사냥꾼이 될 수 없었지만 마법처럼 미래의 자신을 깨우고 특별한 힘을 얻어 최강의 용사냥꾼이 되어 채널 구독해주세요. 용이 가득한 세상에서 인간들은 용사냥꾼에게 보호를 구합니다. 용사냥꾼들은 생계를 위해 위례를 받고 두 가지 방법으로 용을 사냥합니다. 은검으로 용의 심장을 얼리거나 햇빛으로 태워 재로 만들죠. 이야기는 주인공 라그나가 분홍 머리 친구 리니카와 함께 용을 사냥하는 모험을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험 중 라그나는 미래의 자신이 무기 없이 용을 죽이는 환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영에서 그는 엄청난 힘에도 불구하고 더 강한 힘을 갈망하는 미래의 자신을 보게 되고 더 보기 전에 갑자기 그에게 달려드는 용에게 방해받습니다. 몽상에 빠진 아이가 죽는 것을 막기 위해 레오는 뛰어들어 그녀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는 놀라운 용사냥꾼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용을 사냥하는 실력을 발휘했다. 용의 심장을 꺼낸 후 라그나와 레오는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햇볕에 용의 시체를 태우고 은침으로 용의 심장을 얼렸다. 은침으로 얼린 심장을 증거로 보관하고 레오와 라그나는 레세 왕국의 라나브라 마을로 돌아왔다. 레세 왕국 라나브라 마을로 마을에 도착하자 라그나는 용의 심장을 제출하고 거액의 상금을 받았다. 그 말을 받자마자 레오와 라그나는 근처 식당에서 힘든 모험 후 식사를 했다. 게다가 라그나는 12살 레오보다 나이가 많았기에 레오의 18살 생일을 앞두고 매일 사진을 찍어 기록했다. 근처에서 엿듣고 있던 레세에서 레오 다음으로 강한 용사냥꾼인 사이키스 찰라이크스는 질투심에 라그나를 모욕하기 시작했다. 라그나 같은 낙오자가 천재 레오와 친구인 게 질투났다. 모욕에 화가 난 레오는 라그나를 감쌌고 라그나는 은검을 뽑아 사이키스를 향해 겨누며 입을 다물라고 소리쳤다. 게다가 식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끌자 레오는 끝없는 용들을 죽이는 여정에 누가 함께할지 떠들기 시작했다. 용들을 겁에 질린 사람들은 아무도 손을 들지 못했지만 라그나는 레오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겠다고 모두 앞에서 맹세했다. 그날 후에 레오가 잠든 사이 라그나는 밖으로 나가 검술 연습을 하기로 했다. 연습 중에 라그나는 갑자기 노인의 속삭임을 듣고 그 때문에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잃게 될 환영을 보았다. 레오를 포함해서 다음날 길드의 위례가 없자 모두 도나피루라는 동쪽 마을로 가기로 했다. 동쪽으로 기쁨에 겨운 레오는 모험을 계획하기 시작하지만 곧바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들이운 라그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레오의 죽음을 목격한 환영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레오의 죽음을 본 환영을 잊지 못했습니다. 레오는 라그나를 위로하며 언젠가 강해질 것이고 발현을 기다리는 숨겨진 힘을 가지고 있기에 전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고 확신시켜 줍니다. 잠재된 힘 말이죠. 레오의 말을 듣고 라그나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자신이 저주받은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자신을 돌봐준 모든 이들이 용들에게 죽임을 당했으니까요. 레오가 자신과 함께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다음날 길드는 혼란에 휩싸입니다. 도나피루가 하룻밤 사이에 용들의 습격을 받아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논쟁하는 와중에 레오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창백한 얼굴의 라그나를 본 레오는 서둘러 마을로 달려가지만 라나브라 마을이 화염에 휩싸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화염을 목격한 라그나는 당황합니다. 자신의 환영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레오를 막기 전에 레오는 갤러리에서 뛰어내려 더 많은 희생을 막기 위해 서둘렀다. 용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해 레오의 죽음을 막기 위해 라그나는 인간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엄청난 힘을 가진 강력한 용과 싸우기 위해 서둘렀다. 인간과 비슷한 모습이지만 미친 듯이 강한 힘을 가진 용이었다. 사이키스가 강력한 용의 주의를 끌었을 때 기회를 포착하여 라그나는 뛰어올라 용의 등에서 죽이려고 했지만 완전히 역효과를 내어 저승으로 빨려 들어갔다. 로블록스 아바타처럼 하늘을 가로지르는 라그나를 보고 레오는 강력한 용과 싸우기 위해 뛰어들었고 그녀는 근처 강에 빠져드는 라그나를 돕기 위해 사이키스에게 명령했다. 강에 빠지고 있던 라그나를 돕도록. 라그나가 강 속 깊이 가라앉으면서 마침내 자신의 미래를 분명하게 보았다. 레오가 죽은 후의 미래를 그는 모든 용들을 죽이기 위한 끝없는 여정을 떠날 것이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그들을 잃을 것이었다. 레오의 죽음으로 인한 모든 결과를 본 그는 갑자기 이전 환영에서 보았던 늙은 남자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늙은이가 다름 아닌 미래의 자신임을 깨달았습니다. 라그나의 비참한 운명을 바꾸기 위해 미래의 라그나는 자신의 힘을 현재의 라그나에게 빌려주며 엄청난 힘을 부여했습니다. 한편 레오를 죽이기 전에 최상위 드래곤은 자신의 이름이 그린벨트이며 자신이 최하위 계급의 최상위 드래곤이라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그는 최상위 드래곤들이 용의 신을 따르고 있으며 최근에 자신이 좋아하는 빵집이 강도를 당해 문을 닫게 되면서 분노하여 인간들에게 용 군대를 풀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가 끝난 후 그린벨트가 레오를 죽이려 할 때 라그나는 근처의 용들을 실버린 아트 스타일로 처리한 후 어디선가 나타났습니다. 스타일 라그나에게서 나오는 강렬한 에너지에 놀란 그린벨트는 즉시 자신의 용의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하지만 라그나는 한방에 상급 드래곤을 간단히 죽였기에 소용없었다. 한방에 미래 시간대가 바뀌자 라그나는 곧바로 레오에게 달려가 큰 소리로 울며 안았다. 다음날 라그나는 레오와 사이크스가 옆에 있는 침대에서 눈을 떴다. 라그나가 사기꾼이며 줄곧 힘을 숨겨왔다고 믿은 사이크스는 라그나에게 설명을 요구했지만 피로에 지친 라그나는 사이크스를 무시하고 잠이 들었다. 사이크스가 라그나를 깨우려 하기 전 갑자기 마을을 에워싸는 숲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해 방해를 받았다. 어딘가 다른 곳에서 요리사와 3명의 웨이트리스는 두려움에 떨며 캐소를 닮은 팔자룡 테모로그 타프라는 상급 드래곤에게 양고기 파이를 바쳤다. 팔자룡 음식과 관련된 어떤 것이든 받으면 상급 드래곤은 양고기 파이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고 그 맛에 대해 떠들어댔다. 고든 램지의 쇠고기 웰링턴을 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서 흉보는 요리사와 3명의 웨이트리스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며 소리쳤다. 그들이 제공한 요리보다 훨씬 맛있다고. 한편 사이크스는 로네보로를 돌아다니다가 햇빛의 면역인 용이 숲 뒤에서 마을 쪽으로 끌려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반면에 용의 촉수를 제거하느라 바쁜 레오는 촉수에 잡힌 라그나를 발견하고 그를 구하러 서둘렀다. 하지만 그녀는 즉시 용의 촉수 하나가 자신에게 치명타를 날리려는 것을 깨달았다. 위험에 처한 레오를 감지한 라그나는 잠에서 깨어나 강력한 실버린 폭풍을 일으켜 용의 촉수 절반 가까이를 얼렸다. 라그나가 순식간에 문제를 해결한 것에 충격을 받은 레오는 라그나를 부르려 했다. 촉수를. 하지만 라그나는 꼼짝 못하고 실버린 아우라를 방출하기 시작했고 그러자 라그나는 꼼짝 못하고 실버린 아우라를 방출하기 시작했고 나루토는 템류그 타프를 향해 달려가는 중 상위 드래곤을 만나자 라그나는 순간적으로 그 얼굴을 베고 얼렸다. 그의 얼굴을 상위 드래곤을 처리한 후 라그나는 격분하여 소중한 레오를 지키기 위해 모든 드래곤을 죽이겠다고 결심한다. 모든 드래곤을 죽이는 것에 대해 한참 고민하던 그는 웨이트리스의 목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린다. 그는 그 목소리가 환영에서 보았던 드래곤 군주 크림슨임을 즉시 알아본다. 웨이트리스를 알아본 라그나는 그 소녀에게 크림슨이냐고 묻지만 소녀는 부인한다. 자신감에 차서 라그나는 그녀의 이름이 엘리자 요크셔이며 14살 드래곤이라고 주장한다. 게다가 그는 2세기 최대의 폭탄 발언을 터뜨리며 그 소녀가 사실은 남자아이라고 밝힌다. 그런 황당한 추측을 하는 라그나를 멍청하다고 생각한 소녀는 그를 때린다. 그녀를 용이라고 수컷이라고 부른 것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레오가 그들을 제지하며 상위 용의 사냥이 이미 끝났으니 라그나에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상위 용의 사냥이 이미 끝났다고 말입니다. 그들이 돌아서려는 순간 상위 용이 두 번째 라운드를 위해 돌아오고 레오에게 돌진하지만 라그나는 레오가 공격을 피하도록 쉽게 도와줍니다. 싸움을 끝내기 위해 라그나는 원재총 공격을 사용하여 용을 산산조각냅니다. 산산조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상위 용을 처치한 후 그는 레오에게 라나브라가 완전히 전장이 되었으니 주민들과 함께 떠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라나브라가 이제 완전한 전장이 되었으니 말이죠. 라그나의 곁을 떠나기를 거부하며 레오는 라그나에게 화를 내며 검을 휘두르지만 라그나는 손가락으로 막고 레오를 재웁니다. 잠시 후 레오는 자신이 다른 주민들과 함께 라나브라에서 멀리 사이키에게 업혀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른 많은 주민들과 함께 말이죠. 다시 라그나에게 돌아와서 라그나는 크림슨에게 자신과 함께 용과 싸우자고 주장하지만 그녀는 분명히 꺼립니다. 라그나는 그녀의 지지를 얻기 위해 자신이 집안일을 잘하고 크림슨을 위해 시중을 들 수 있다고 말하다가 열병으로 기절합니다. 의식을 잃은 동안 라그나는 다시 한번 미래의 자신이 크림슨을 만나는 환영을 봅니다. 그의 미래 자아가 크림슨을 만났던 모습을 오랫동안 의식을 잃은 후 라그나는 깨어나 20년 후의 미래를 배경으로 한 자신의 환영을 크림슨에게 설명하려 합니다. 라그나가 환영을 설명하는 순간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향해 날아오는 용들을 발견하고 둘 다 싸우러 달려갑니다. 용들에게 다가가자 라그나는 자신의 실버린 아트 공격 중 하나를 사용하여 검으로 용을 꿰뚫고 얼립니다. 마침내 라그나의 진짜 힘을 깨달은 크림슨은 자신이 진정한 용의 군주임을 인정하며 점액을 토하고 자신의 본래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그의 본 모습으로 변신을 마친 그녀는 순식간에 나머지 용들을 모두 처리합니다. 단숨에 용들을 처리한 후 크림슨은 라그나에게 독약을 건네주며 그 독약을 마셔야만 자신과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말한다. 덧붙여 그녀는 그 독약이 라그나가 크림슨에게 아기를 품고 있을 때만 효과가 있다고 밝힌다. 크림슨에게 주저없이 라그나는 즉시 독약을 마시는데 이에 크림슨은 놀라고 왜 모든 용들을 죽이려 하는지 묻는다. 크림슨의 질문을 듣고 라그나는 자신의 미래에 자신이 지키지 못한 것을 지키고 싶어서 그래서 그녀와 동맹을 맺고 싶다고 말한다. 한편 사람들이 드디어 세 번째 좌석상의 용인 드수트로아가 된 용으로부터 도망치는 모습이 보인다. 기본적으로 드수는 바람을 위인화하여 빠른 토네이도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토네이도. 이 독특한 능력을 이용하여 드수는 많은 여성들을 자신의 토네이도 안에 가두고 바람을 칼날처럼 사용하여 그들의 몸을 조각조각 잘라냈다. 그가 토네이도 속에서 여성들을 잘라내는 동안 다행히도 일부 주민들은 근처 마을 사람들은 데수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도망쳤습니다. 그들이 도망치던 중 갑자기 나타난 일반 용들의 등장에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용들은 인간들을 압도했지만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라그나와 크림슨이 그들을 구했습니다. 라그나가 나타나서 작은 용들을 간단히 처리하고 둘 다 마을 사람들에게 안전을 확인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마을 사람들을 만나자 크림슨은 거짓말을 하며 대화를 나눕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라그나가 위대한 용 사냥꾼이고 크림슨 자신은 마법사라고 말합니다. 덧붙여 크림슨은 자신이 이 세계에서 마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마법은 일부 용들과 소수의 인간들만이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게다가 마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크림슨은 자신이 사용하는 슬라임을 공개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마법 슬라임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마법이 놀랍다고 감탄했습니다. 순수한 매혹. 마을 사람들이 처음으로 마법을 직접 목격하자 마을 대표인 마이클이 라그나와 크림슨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토르티의 땅에 나타난 세 번째 좌석 드수스 트로이에스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청했습니다. 드수스 트로이에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라그나는 싸우러 가려고 하지만 갑자기 근육 피로로 머리를 땅에 박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라그나를 본 크림슨은 처음에는 돕기를 거부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이 용을 죽이기 위해 기꺼이 무기를 포기하려는 것을 보고 크림슨은 결국 도와주기로 합니다. 잠시 후 크림슨은 마이클에게 은색검을 건네주며 토르티에에서의 전투를 준비시키고 현대식 무기로 가득 찬 방을 열쇠로 열면서 전투 준비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진 무기들을 보고 다양한 무기들을 보고 놀랍니다. 갖가지 무기를. 게다가 크림슨은 라그나의 실버라인으로 코팅된 탄환이 어떻게 용을 처치하는 데 사용될 거야. 그날 후에 라그나는 자신에게 총을 쏘고 부활하면서 라그나에게 자신의 저주를 드러내기도 해. 부활하면서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쏜 후 그녀는 상위 3인조의 위치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자신의 시체를 슬라임에게 먹이로 줬어. 상위 3인조의 위치 정보에 대한 보상으로. 얼마 후 마을 사람들은 사격장에서 새로 얻은 무기를 시험해봐. 사격장에서 많이 연습한 끝에 마침내 새벽이 왔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벤을 타고 드수 트로이로 향할 시간이 왔어. 마을 사람들이 모여 벤을 타고 드수 트로이로 향해 드수에 접근하자 크림슨은 확성기로 그들의 도착을 알리고 3인조 용을 베타남이라고 놀려 3인조 용을 베타남이라고 부르며 놀리고 자신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드수는 자신이 외롭지 않고 3인조 상위 용의 자리를 어떻게 얻었는지 장황하게 설명해. 외롭지 않고 3인조 상위 용의 자리를 어떻게 얻었는지에 대해 상위 용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토네이도의 엄청난 크기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지만 자신의 목표를 기억하며 동기를 유지해. 지난 이틀간 훈련이 빡셌습니다. 데서스를 조롱한 뒤 크림슨은 용이 분노하며 그들에게 다가오자 속도를 높였습니다. 게다가 크림슨의 실버나이트 탄약 덕분에 바람이 얼기 시작하며 토네이도의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용은 더욱 분노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데서스를 향해 사격했습니다. 데서스는 총알 세례를 받으면서도 용 사냥꾼들을 계속 조롱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라그나의 실버나이트 전투 기술에 맞아 토네이도 밖으로 날아갔고 마침내 패배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전투를 끝내기 위해 마을 사람들은 실버나이트 검과 몇 발의 총알,
그리고 햇빛의 도움으로 그를 마무리했습니다. 데서스를 물리친 후 마을 사람들은 자원과 라그나와 함께 길을 떠났고, 라그나는 데서스를 햇빛으로 유인하려는 크림슨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고 날카로운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햇빛으로 유인하려는 계획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깨달았습니다. 한편 크림슨은 무전기를 꺼내 레제 왕국의 국방부가 발표한 방송을 틀었습니다. 모든 시민들에게 왕도로 대피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마치 크림슨과 라그나 둘 다를 위한 함정과 같았습니다. 현재 사건 5일 전 레제의 왕 페미드 레제는 최상위 군주룡 울티메티아의 방벽 돌파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시간을 정지시키고 왕국의 운명에 대한 신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왕을 만난 울티메티아는 자신이 왕국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밝히며, 그 왕국에서 인류의 멸망은 신이 그렇게 말했으니 불가피하다고,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협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페미드 왕은 태양 방어 시스템을 사용하여 울티메티아를 죽이려 했지만 상위용에게 공격이 막히면서 처참하게 실패했고, 울티메티아는 네블룸이라 불리는 최상위 군주룡과 7위 상위 용 보르지아스에게 보호받았습니다. 보르지아스에게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시간을 되돌려 왕을 부활시키고 마침내 신이 이 왕국의 멸망을 원하며 어떤 방법으로도 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울티메티아가 왕국 공격을 선포한 후 왕은 대규모 피난 경보가 울리자 시민들은 점점 더 심해지는 용들의 공격 때문에 국경으로 피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도에 모인 난민의 수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모든 사람들이 걱정했지만 왕은 울티메티아가 인류 공격을 선포했으니 인류의 생존은 이미 끝났다고 믿었기에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인류를 향한 공격을. 반면 울티메티아는 그린벨트, 디사즈, 템루아그 타프의 죽음과 최상급 용 도르니아가 페모드의 딸 스타리아 공주에게 죽은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살인자들에 의한 죽음들과 함께 말이죠. 도르니아의 죽음을 복수하기 위해 울티메티아는 최상급 용 테릭트라와 울토, 볼테카무이를 스타리아를 죽이도록 보내고, 다른 죽음들을 조사하도록 최상급 용 볼테카무이를 추가로 파견했습니다. 한편 라그나는 최상급 용들에게 잡히는 미래에 자신의 기억을 꿈꿉니다. 그 꿈에서 울티메티아는 라그나에게 깊은 인상을 받아 그를 변신시키기 시작했어요. 용으로 만들면서 모든 상위 용들은 한때 인간이었고 모두 울티메티아에 의해 용으로 변신했다고 밝혔죠. 악몽에 질린 라그나는 울티메티아가 자신의 대학살을 인간에게 베푼 친절이라고 가장하는 것에 역겨움을 느끼며 깨어났어요. 가장 강력한 살아있는 용임에도 불구하고 크림슨은 자신이 다음으로 죽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며 수도로 향하기로 결정해요. 수도에 도착하자 라그나는 레오 없이는 사실 인파 공포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반면 크림슨은 도시가 200만 명이 난민들로 넘쳐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겨우 절반 정도밖에 차지 않은 것을 보고 혼란스러워했어요. 이는 상위 용들이 이미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대량의 인간들을 죽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했죠. 눈에 띄지 않는 방법으로 말이에요. 더 조사하기 위해 크림슨은 라그나를 슬라임과 함께 남겨두고 라그나에게 아무하고도 말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발각될 경우 절대 무모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명령해요. 얼티메티아. 잠시 후 크림슨은 군대에 잠입한 자신의 신복인 골렘, 즉 로안 대령과 변신술사 키메라를 찾아가 렉나가 얼티메티아를 암살하려 할 것이라고 알립니다. 그리고 얼티메티아를 암살하려 할 것이라고 알립니다. 한편 렉나는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증거로 용 시체를 행진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시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선전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행진 중에 그는 갑자기 군중 속에서 얼티메티아를 발견하고 약속을 어기고 직접 그녀를 제거하려는 충동과 싸웁니다. 하지만 분노를 참느라 렉나의 얼굴은 빨개졌고 그 때문에 얼티메티아의 시선을 끌게 됩니다. 한편 크림슨은 동료들과 함께 렉나와 얼티메티아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는데 그녀의 동료 중 한 명은 시간 조종 마법 때문에 얼티메티아에게 도전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조종 마법 때문에. 이에 크림슨은 렉나가 얼티메티아를 물리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한편 라그나는 울티메티아를 만나 싸워야 할지 말지 고민한다. 싸울까 말까? 크림슨의 부하들이 서로 누가 더 낫다고 싸우는 동안 남자 부하가 크림슨에게 울티메티아의 시간 조종 능력을 보여주는 영상을 보여준다. 영상을 자세히 분석한 후 크림슨은 울티메티아의 시간 조종 마법을 무력화할 방법을 알고 있다고 밝힌다. 다시 라그나에게 돌아와
슬라임은 울티메티아에게 라그나를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며 라그나의 싸움 충동을 가라앉히려 한다. 게다가 울티메티아와 함께 있는 소녀는 라그나와 슬라임에게 그녀가 자신의 부모를 찾는 것을 돕고 있다고 말하고 라그나는 상급 드래곤이 인간을 돕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당황한다. 갑자기 상급 드래곤 네뷸럼이 나타나 라그나에게 심술궂은 시선을 준다. 한편 크림슨의 부하 중 한 명은 울티메티아가 시간을 정지시키고 되감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크림슨에게 칭찬을 받는다. 크림슨은 이를 통해 렉나가 울티메티아의 약점을 이용해 1대1 대결에서 제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1대1 대결에서 말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크림슨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울티메티아의 부하들인 네뷸럼과 보르지아스를 막아 렉나를 돕도록 요청합니다. 울티메티아의 부하들 네뷸럼과 보르지아스를 막아달라고 말이죠. 한편 울티메티아를 그냥 두기로 한 자신의 결정을 고민하던 렉나는 슬라임에게 크림슨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마을에서 그녀를 만났다고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다시 크림슨에게 돌아와 크림슨은 자신의 부하들이 렉나에게 적대적인 것을 고민하며 렉나가 자신의 소나기에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슬라임이 장치를 통해 렉나의 배신을 알리자 크림슨은 충격을 받습니다. 한편 울티메티아와 네뷸럼은 소년이 가족을 찾도록 돕고 그녀는 네뷸럼에게 도움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의 도움에 감사를 표합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렉나는 울티메티아가 네뷸럼에게 소년의 가족이 곧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모든 상위 드래곤이 위협이라는 자신의 믿음을 확인합니다. 위협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격분한 라그나는 둘에게 맞서 네뷸럼을 울티메티아의 눈앞에서 죽입니다. 이제 울티메티아만 남은 상황에서 그는 그녀 또한 죽일 의도를 드러내고 둘은 싸움을 시작합니다. 한편 크림슨과 다른 이들은 라그나가 미래에 지식을 이용해 울티메티아의 시간 되감기 능력에도 불구하고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것을 감지합니다. 시간 되감기 능력에도 불구하고 끝났어. 퍼레이드 도중 라그나는 꿈이 이어지는 것을 경험하는데 미래에 자신이 성의용의 일원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실버나이트 검으로 자신을 찌르는 것을 봅니다. 꿈에서 라그나가 죽었다고 생각한 울티메티아는 자신의 바람을 이용해 자신과 다른 이들이 천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다른 이들이 천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갑자기 슬라임, 크림슨, 골렘이 도착하고 크림슨은 라그나의 몸을 관찰하며 그가 용의 혈통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심장을 얼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혈통이 되는 것을 크림슨은 그의 용에 대한 증오심을 보고 골렘에게 라그나를 데리고 기지로 돌아가라고 말한다. 그들의 기지로 현재로 돌아와 크림슨은 라그나가 그들의 계획을 어겼다는 사실에 격분하고 한 부하가 라그나의 전투 진행 상황을 보고한다. 라그나가 울티메티아와 싸우는 동안 네뷸럼이 개입하여 자신이 죽지 않았고 라그나의 공격에서 간신히 살아남았다고 밝힌다. 울티메티아는 죽기 전에 자신의 비장의 카드인 시간 조작 기술을 사용하여 라그나의 분노를 피한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라그나가 퍼레이드에 참석하고 있던 순간으로 시간을 되돌린다. 퍼레이드에 바로 그 순간 울티메티아는 시간 정지 능력을 사용하여 라그나에게 그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지 말한다. 게다가 그녀는 그들이 오랜 역사를 함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자신에게 깊은 증오심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한다. 오랜 역사가 없는데. 잠시 후 울티메티아는 시간이 정지된 상태에서 라그나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지만 더 조사하기도 전에 네뷸럼이 쉴 새 없이 라그나를 공격합니다. 라그나가 네뷸럼의 공격을 피하지 않자 주먹 세례가 쏟아집니다. 울티메티아는 자신의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라그나에게서 나오는 은빛이 그를 해치고 있으니 네뷸럼에게 공격을 멈추라고 합니다. 게다가 울티메티아는 라그나의 몸이 네뷸럼의 공격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세계를 파괴할 만한 마법이 있어야 라그나를 해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페미드 왕에게 태양 방어 공격이 있다는 것을 떠올린 울티메티아는 자신의 동료 중 한 명에게 페미드 왕과 이야기하라고 지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울티메티아는 라그나를 물리친 후 그의 동료들을 처리할 계획도 밝힙니다. 그들을 시간 정지 중에 갑자기 라그나가 깨어나 시간 정지가 자신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은 것처럼 울티메티아에게 다가갑니다. 겁에 질린 그녀는 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신과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만 시간 정지 속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울티메티아를 보호하기 위해 네뷸럼은 최강의 방벽을 사용하지만 효과가 없다. 라그나가 머리로 그 방벽을 쉽게 부쉈기 때문이다. 라그나가 둘 다 끝내려 하기 전에 미래의 힘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눈과 코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다. 너무 많은 미래의 힘을 사용해서 눈과 코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다. 최대한 빨리 라그나를 죽이기 위해 상위 드래곤들은 킹 페미드에게 태양광선을 이용해 라그나를 제거하라고 강요한다. 하지만
크림슨과 그의 동맹이 라그나 옆에 나타나면서 광선은 효과가 없다. 전장에 도착하자 크림슨은 명령을 어긴 라그나를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본다. 더 많은 동맹들이 전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전장에 뛰어들었다. 보르지아는 울티메티아에게 시간 정지 능력을 사용해달라고 간청하지만 그녀는 라그나가 시간 정지 규칙을 어기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울티메티아가 떨리는 것을 보며 망설인다. 크림슨은 울티메티아의 사기를 꺾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이후로 레제 왕국 전역에 여러 개의 폭탄을 터뜨린다. 그렇게 크림슨은 울티메티아의 허황된 안정감을 왕국 백성들에게 드러내고 남은 힘으로 시간을 되돌리려 할 것이라 예상하며 작전을 걸었다. 울티메티아가 남은 힘을 이용해 시간을 되돌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이용하려 했다. 수습하려고. 하지만 울티메티아가 시간을 되돌리기 전에 네뷸럼은 그녀에게 남은 에너지를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남은 에너지를 쓰지 말라고 경고했다. 네뷸럼이 계획을 망쳤음을 알게 된 크림슨은 후퇴하기로 결정하고 근처에 배치된 골렘과 만났다. 근처에 있던 골렘과 만났다. 골렘과 만난 크림슨은 그가 시계탑에 폭탄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의 실패를 질책했다. 시계탑에 폭탄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숨겨진 차원으로 떠나기 전에 크림슨은 골렘에게 혈사자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누군가의 시체를 처리하라고 명령했다. 혈사자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시체를 처리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네뷸럼은 울티메티아에게 크게 실망했고 성숙과 혈통의 관계에 대한 보르지아와의 회의를 기억하는 회상을 시작했다. 성숙과 그들의 혈통과의 관계에 대해 보르지아와의 회의를 기억하는 회상을 했다. 회상에 따르면 보르지아는 네뷸럼이 그들의 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조의 등뼈를 이어받은 자로서 그 지위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로 돌아와 네뷸럼은 힘을 끌어올리고 크림슨과 라그나를 찾아 주인을 위해 그들을 파괴할 계획을 세운다. 하찮은 성이 드래곤이 자신의 은밀한 차원에 도전하는 것을 보고 크림슨은 비웃으며 네뷸럼이 자신과 동료들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자신이 공간을 만든 방식 때문이다. 하지만 갑자기 라그나가 깨어나 실바린을 방출하며 울티메티아를 완전히 끝장낼 생각이다. 그는 실바린을 방출하기 시작한다. 라그나의 실바린이 자신의 공간을 균열시키는 것을 본 크림슨은 키메라에게 그를 제압하라고 명령하지만 불행히도 균열을 통해 네뷸럼이 크림슨을 감지한다. 발각된 크림슨은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하고 골렘에게 네뷸럼을 공격하라고 명령하며 모든 세력 간의 소규모 충돌이 벌어진다. 어딘가 다른 곳에서 스타리 알레사 공주는 누군가가 자신의 지하 순간이동진을 통해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는다. 분명 크림슨과 라그나는 탈출했지만 이 공주의 요새의 지도관인 이삭은 라그나가 치료를 받고 있다고 여왕에게 알립니다. 크림슨은 그들의 질문에 답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스타리아 공주를 만나자 크림슨은 그녀의 놀라운 전투 능력과 팔이 없는 장애를 떠올립니다. 게다가 크림슨은 스타리아를 싫어합니다. 그녀의 아우라를 감지하는 뛰어난 감각 때문에 속이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우라를 감지하는 천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크림슨은 어떻게 할지 고민하며 스타리아와 협력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목표가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본 후 크림슨은 자신의 아우라 조작으로 스타리아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타리아에게 자신의 용의 눈을 드러냅니다. 크림슨을 신문하는 동안 스타리아는 페레로 중장을 만났던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녀는 페레로 중장과 만났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알고 보니 스타리아는 이운나라와 쿠데타를 모의한 페레로 중장을 죽였습니다. 그녀는 그가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자신의 아우라 감지 능력으로 그가 자신들의 백성을 배신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능력들. 현재 크림슨은 스타리아를 속일 수 있는 전략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능력을 피합니다. 그럴듯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타리아는 크림슨의 거짓말과 진실을 간파합니다. 크림슨의 거짓말을 어떻게 알아챘는지 보여주기 위해 스타리아는 자신의 능력을 더 자세히 크림슨에게 설명하고 크림슨의 아우라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했을 때는 그녀가 진실을 말하고 있었고 빨간색으로 변했을 때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크림슨의 아우라 색깔이 파란색이었기 때문에 스타리아는 수상한 점을 감지하고 그에게서 느껴지는 것을 크림슨에게 말합니다. 그녀는 그에게서 칠흑 같은 죽음의 기운이 흘러나온다고 말합니다. 크림슨에게서 부정적인 기운을 느낀 스타리아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검을 뽑으라고 명령합니다. 검을. 크림슨은 불멸의 존재였기에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지만 라그나가 그를 구하기 위해 나섭니다. 리자사우루스 렉스 라그나를 보고 스타리아는 정신을 놓기 시작하는데 드디어 남편 돌을 찾았기 때문이다. 사실 스타리아는 라그나를 팔다리가 달린 걸어다니는 칼로 봤고
분명히 그녀는 걸어다니는 칼에 대한 취향이 있었다. 말문이 막힌 채로 스타리아는 자신과 관련된 회상에 잠긴다. 그녀의 스승 나자레나와 관련된 회상이다. 나자레나는 스타리아에게 더 이상 가택연금이 아니니 성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알려졌다. 성으로 돌아오라고 말이다. 스타리아가 작가 활동에 시간을 쏟은 탓에 나자레나는 그녀의 결혼 약혼이 파기되었다고 말했다. 게다가 나자레나는 스타리아가 성공적으로 결혼하는 것을 돕고 얻을 보상을 거두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다. 현재로 돌아와 스타리아가 라그나에게 반한 사이 라그나는 그들에게 자신과 크림슨이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말한다. 라그나와 크림슨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해 스타리아의 부하 중 한 명이 크림슨과 라그나는 감옥에 갇힌 채 그들은 그들의 행동 방침을 생각하고 있었다.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에 라그나와 크림슨은 이 시간을 이용해 서로의 불만을 논의했다. 서로에게 잠시 후 크림슨은 슬라임을 복구하고 라그나에게 그들이 처한 상황을 설명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을 한편 스타리아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에 잠겨 남편 도와 함께하는 팬픽을 상상하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 도와 함께 크림슨이 생각에 잠긴 것을 본 나자레나는 장난스럽게 스타리아를 주먹으로 치며 라그나와 사랑에 빠져 무능해졌다고 말했다. 라그나와 게다가 나자레나는 스타리아에게 사랑할 사람을 찾은 것이 좋다며 그녀의 엄적을 상기시켜 주었다. 사랑에 빠진 것은 좋지만 나자레나는 그녀에게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더십 직무를 다해야 한다고 나자레나를 안심시키며 스타리아는 자신의 지위에 걸맞게 살겠다고 약속하며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목숨을 맡긴 자들을 실망시키다. 한편 울티마티아는 자신의 실패를 신에게 사과하고 그녀의 신이자 동시에 여동생인 존재는 그녀에게 왜 자신을 지키지 못했는지 묻는다. 울티마티아는 악몽에서 깨어나 자신의 힘이 예전만큼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한편 스타리아는 크리스토퍼와 신이 스타리아에게 근처에서 발생하는 용의 활동에 대해 보고하는 회의를 연다. 게다가 스타리아는 상위 용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자신의 부하인 마요르카에게 순간이동 마법진에 대한 업데이트를 요청한다. 마요르카는 그에 대한 답으로 후에게 하루 안에 마법진을 완성하라고 지시한다. 회의 도중 갑자기 라그나와 크림슨이 회의에 도착하고 스타리아는 여전히 라그나에게 홀려있다. 스타리아를 돕기 위해 크림슨은 스타리아와 그녀의 동맹들에게 상위 용들을 처치할 수 있는 라그나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라그나에게 열렬히 사랑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타리아는 크림슨을 신뢰하지 않는다. 약간의 거절감을 보이며 그들과 협력하려 하지 않습니다. 스타리아의 신뢰를 얻기 위해 크림슨은 스타리아가 이미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라그나에게 설득을 맡깁니다. 라그나가 설득하면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라그나가 크림슨의 용에 대한 증오심을 보증한 후 스타리아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들이지만 정보 제공은 크림슨에게만 의존하고 계획은 자신이 맡겠다고 크림슨에게 일깨워줍니다. 그녀가 계획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울티메티아는 여전히 예전처럼 시간을 조종할 수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울타카무이를 만납니다. 예전처럼 시간을 다룰 수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울티메티아를 위로하기 위해 울타카무이는 드수스 트로이즈를 죽인 자의 머리를 가져와서 울티메티아를 위로하려고 합니다. 참수된 남자의 머리를 보는 울티메티아는 울타카무이의 말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참수된 남자가 고통스럽게 죽었다는 사실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참수된 남자가 고통스럽게 죽었다는 사실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울타카무이는 그녀에게 실발인 검을 보여주며 라그나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녀가 힘을 잃고 있는 이유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울타카무이는 울티메티아가 패배감을 느끼기 때문에 시간을 조종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그녀의 조종 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라그나에 대한 두려움을 잊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 울티메티아는 자신의 신의 뜻대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레제 왕국을 먼저 멸망시키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었기에 라그나를 죽이라고 울타카무이에게 명령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설득 끝에 울티메티아는 실발인 검을 내주며 울타카무이에게 라그나와 크림슨의 목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울티메티아가 라그나와 크림슨에게 복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후 두 용은 다른 상급 용들과 합류했습니다. 나중에 라그나는 스타리아에게 자신의 실발인 원칙을 설명했지만 라그나의 신적인 위험 때문에 스타리아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라그나 생각을 떨쳐내기 위해 스타리아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모든 무기를 라그나에게 가져다 주어 실발인을 주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스타리아의 부하들의 무기에 실발인을 주입하는 동안 라그나는 크림슨과 나눈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분명 크림슨은 라그나에게 자신의 실발인의 절반을 무기에 주입하고 절반은 자신이 가지라고 제안했었습니다. 실발인에게 반을 남기고 자신이 갖는다. 이렇게 하면 레제 왕국의 군대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많은 전사들의 무기에 주입을 마친 후 스타리아의 뛰어난 부하 몇 명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그중 2명은 화가 난 반면
크리스라는 전사는 강력한 무기를 얻었으니 주입 과정에 만족한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크리스는 라그나가 재능 있는 전사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부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신이라는 동료는 라그나의 실력을 증명하라며 여러 번 도전하지만 매번 얻어터집니다. 한편 쌍둥이 전사 2명이 라그나에게 다가와 실바린으로 총알에 주입해달라고 자신의 총을 내밉니다. 갑자기 슬라임이 나타나 그 여자들이 용처럼 생겼다고 놀리며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 모습을 한 용처럼 생겼다고 놀립니다. 슬라임을 벌주기 위해 쌍둥이들은 그를 알려지지 않은 장소로 데려가 자신의 과거 트라우마를 이야기해줍니다. 게다가 그들은 슬라임의 엉덩이에 폭죽을 넣어 고문하는 형벌을 내립니다. 한편 다른 부하들은 자신들의 순간이동 마법진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그들 중 한 명이 크림슨을 발견하고 그가 왜 여기에 있는지 묻습니다. 크림슨은 그들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자신의 조언으로 그들이 이 시련을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울토와 다른 상급 용들은 자신들의 계획으로 무엇을 달성해야 하는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울티마티아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울타카무이는 라그나와 그의 친구들을 직접 돌볼 계획이라고 말하고 울토와 그에 대해 약간 다툽니다. 그리고 울토와 그는 그 문제에 대해 약간 논쟁합니다. 잠시 후 네뷸럼이 개입하여 라그나와 그의 친구들이 스스로 찾아올 것이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에 네뷸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네뷸럼을 보고 울토는 그의 성숙함을 칭찬하고 울타카무이에게 그처럼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울토는 울티마티아에게 나라를 위해 그녀를 믿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계획의 파괴 단계입니다. 하지만 울토는 울티마티아처럼 인간들을 자비롭게 죽일 생각이 없습니다. 울티마티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울티마티아는 울토가 일만 잘 해낸다면 인간을 죽이는 것에 괜찮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테리트라가 동료들에게 그들의 임무를 완수하고 그들이 길에서 잃은 다른 이들처럼 실패하지 말라고 말하며 끼어듭니다. 한편 아이크는 크림슨이 자신과 라그나가 여러 상급 드래곤들을 물리쳤다는 말이 사실인지 스타리아에게 묻습니다. 그에 대한 답으로 스타리아는 크림슨이 진실된 말 속에 거짓말을 섞어 퍼뜨리는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크에게 크림슨의 말은 별로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크는 상급 드래곤이 인간이라는 크림슨의 주장을 꺼냅니다. 그리고 스타리아는 자신을 위해 일하는 몇몇 병사들이 비인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크림슨의 주장을 확인합니다. 스타리아가 크림슨의 주장을 확인하자 이크는 이러한 폭로에 당황합니다. 스타리아가 크림슨의 주장을 확인함에 따라 이크는 이 계시에 당황합니다. 하지만 스타리아는 적들이 과거의 인간이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다가오는 싸움에서 전력을 다해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한편 크림슨과 라그나는 라그나가 울타케무이를 이길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논의합니다. 울타케무이를 자신을 분석한 후 라그나는 그와 싸울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크림슨은 울타케무이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우수한 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말을 듣게 되어 기쁘다고 말합니다. 한계를 뛰어넘은 그동안 아이크는 푸를 만나고 푸는 크림슨이 자신의 그룹이 마법진을 더 잘 만들도록 도왔다고 말합니다. 마법진을 더 잘 만들도록 동시에 쌍둥이들은 멍들고 짓눌린 슬라임과 함께 라그나의 감옥에 도착합니다. 멍들고 짓눌린 잠시 후 크림슨도 나타나고 라그나는 자신이 감옥에 있는 이유는 침착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라그나는 다가오는 싸움을 위해 실버린 힘의 대부분을 아껴두었다고 말합니다. 싸움을 위해 라그나에게 마지막 임무를 맡기며 크림슨은 라그나에게 스타리아의 검 하나를 훔쳐 실버린을 주입하고 그녀의 군인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지하 깊숙이 들어가라고 말한다. 그녀의 군인들의 의심을 피하라고. 잠시 후 크림슨은 슬라임의 우울한 상태를 깨우고 그에게 라그나를 감시하라고 한다. 크림슨이 뭔가를 꾸미려 하기 전에 스타리아가 도착하고 그는 낮잠을 잘 계획이라며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다고 말하며 상황을 모면한다. 라그나와 크림슨을 만난 후 스타리아는 라그나에게 무기를 고르러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한다. 함께 가면서 스타리아는 다가오는 전투 후에 솔라리안들과 함께 남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드래곤 스코지의 솔라리안 교회 회원이 될 계획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스타리아는 솔라리안들이 자신의 백성을 보호해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전투에서 죽게 된다면 라그나가 드래곤 스코지가 되어 자신 대신 자신의 백성을 이끌어주기를 바란다. 자신 대신 백성을 이끌어주기를 스타리아의 요청을 듣고 라그나는 스타리아의 제안을 거절하고 스타리아는 화가 난다. 라그나에게 그의 말을 상기시키려 스타리아는 그에게 따르겠다는 약속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그의 명령에 복종할 것이라고 말한다. 잠시 후 라그나는 그의 실버린 대부분을 각 검에 주입하고 스타리아에게 그녀를 지키겠다고 약속한다. 한편 울토, 조라,
그리고 여러 용들이 왕궁에서 난동을 부린다. 왕궁에서 균형을 깨뜨린 후 울토와 타리트라가 스타리아의 기지에 도착하고 타리트라는 침투를 시도하지만 실패한다. 침투 시도 실패 후 라그나는 기지에서 나와 타리트라와 맞서 싸우기 위해 차갑게 두 자루의 실버린 검을 들고 걸어간다. 한편 스타리아의 부대는 울토와 조라의 부대가 그들의 기지에 들어오기를 기다린다. 놀랍게도 여러 인간들이 건물에 들어와 스타리아의 부대에게 자신들을 보호해달라고 애원한다. 리더인 아야크는 울토의 약물 제조와 최면술에 대한 크림슨의 경고를 상기시킨다. 힘을 과시하며 인간들이 공격에 대비해 모두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명령한다. 잠시 후 스타리아가 도착하여 동료들과 함께 인간들이 위협에 맞섰다. 혼란 속에서 그녀는 자신들이 보호해야 할 대상은 오직 자신들의 보호 아래 있는 인간들과 동료 병사들뿐이며 그 외 모든 이는 위협으로 간주하여 필요하다면 직접 제거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필요하다면 직접 처리하겠다고 말한다. 게다가 스타리아는 아야크에게 기지 방어를 맡기고 그래야 헤셀라, 크리스, 나자레나에게 자신과 함께 숲으로 갈 것을 요청한다. 다른 한편 울토는 스타리아의 결의에 흥분하며 곧 그녀와 싸울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반면 크림슨은 뛰어난 용의 재능이 성장 기간에 따라 측정된다는 것을 상기한다. 성장 기간이 짧을수록 그만큼 강력해진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라그나르와의 싸움 중 타릭토라는 자신의 재능 부족을 인정하지만 인간이었을 때 얻은 수년간의 경험으로 그것을 만회한다. 전투 중 라그나르는 결정타를 날리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타릭토라를 조사하며 그를 해치우려면 많은 실버린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다치게 하려면 많은 양의 실버린을 사용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 라그나르는 자신의 모든 힘을 검에 집중하고 이것이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그래야 헤셀라와 공중 유닛 대원들은 숲을 상공에서 순찰하며 동료들에게 보고하고 울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알립니다. 울토의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동시에 쌍둥이는 스타리아에게 많은 용들이 기지 동쪽 입구 근처로 향하고 있으며 다음 행동을 예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알립니다. 이에 대해 스타리아는 괜찮다고 말하고 울토는 인간 군대에 맞서 노력한 자신의 부하들을 칭찬합니다. 자신의 인간 군대에 맞선 그들의 노고를 칭찬합니다. 잠시 후 울토는 타릭토라가 조금 걱정되어 그를 확인합니다. 울토가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을 느낀 타릭토라는 라그나르를 물리쳤다고 생각하며 울토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이 라그나르를 물리쳤다고 생각해서 울토에게 걱정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울토는 라그나르가 리퍼인지 확인하기 위해 타릭토라를 더 캐묻습니다. 울티메티아를 공격한 자는 울티메티아가 그런 약골에게는 패배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자입니다. 약골이라고 타릭토라는 라그나르가 같은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어딘가에 리퍼가 전장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라그나르를 끝장내기 위해 타릭토라는 그를 죽이려 하지만 라그나르는 깨어나 그의 공격을 피합니다. 갑자기 하급 드래곤들이 라그나르를 약화시키려 나타나지만 타릭토라는 라그나르는 자신에게 우선순위가 아니면 이 하급 드래곤들이 그를 쓰러뜨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그나르가 그저 약골이라고 믿은 후 타릭토라는 울토에게 가서 새로운 명령을 요청합니다. 타릭토라에게 다른 임무를 주기 위해 울토는 그에게 스타리아의 위치를 방문하여 그녀와 그녀의 부대를 대포 공격으로 전멸시키라고 말합니다. 스타리아가 위험에 처했다는 말을 들은 라그나르는 타릭토라를 막으려 하지만 하급 드래곤들의 합동 공격에 압도당합니다. 다행히 신과 가름이 그를 돕고 조언하려고 도착합니다. 신과 가름의 도움에 감사하기는커녕 라그나르는 그들에게 꺼지라고 말하고 열등한 용들과 타릭토라 정도는 자신이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신을 화나게 합니다. 모욕감을 느낀 신은 라그나르에게 깜짝 놀랄 만큼 결투를 신청합니다. 바로 그 순간 신은 라그나르와 크림슨이 스타리아의 기지에 도착하기 4일 전에 있었던 일을 회상합니다. 회상 속에서 스타리아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우수한 용들과는 문제를 피하라고 지시합니다. 회상 속에서 스타리아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강한 용들과는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알립니다. 상위 용들과는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합니다. 분명히 신은 스타리아의 방법이 비겁하다고 생각했고 스타리아는 신에게 자신의 자리에 서보라고 부추겼습니다. 합니다. 게다가 스타리아는 전투 후 계획을 병사들에게 알리고 옛 전우와 진솔한 대화를 나눈 후 신은 120명의 병사들이 스타리아의 곁에 남기로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현재로 돌아와 신은 라그나르에게 자신과 싸우는 다른 이유들, 게다가 그는 라그나르에게 자신의 동기나 힘에는 관심 없다고 말합니다. 라그나르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은 후 신은 그레이엄에게 다가가고 그레이엄은 그에게 상황을 알려줍니다. 또한 그레이엄은 이 싸움에서 모두를 계속 도와 더 강해지고 싶다고 말합니다. 슬라임과 잠깐 말다툼을 한 후 신과 그레이엄은 테리토리아를 막을 계획을 세웁니다. 다른 한편
스타리아는 자신의 힘을 이용해 숲을 자신의 영토로 만들 계획입니다. 동시에 스타리아의 동료들은 그녀에게 자신들의 발견과 성공을 알려줍니다. 반면 울토는 스타리아의 힘을 인정하고 그녀가 마법 흡수원으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게다가 스타리아의 계획은 그에게 솔라리안 시절을 떠올리게 하고 그는 솔라리안들이 용의 마법을 전투 목적으로 사용하려 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스타리아의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매력적으로 여깁니다. 스타리아로 돌아와서 용들은 기운을 내뿜지 않지만 스타리아는 여전히 검은 덩어리로 보이기 때문에 용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스타리아는 울토가 자신의 계획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당황합니다. 당황한 스타리아는 부대원들에게 이상 징후를 경계하라고 명령하고 갑자기 여러 마리의 용들이 그녀와 그녀의 부대를 공격합니다. 이 공격 중에 용들이 스타리아의 부대를 계속 공격하는 동안 울토는 스타리아의 마법진 흡수 범위가 2km라고 추측하고 강력한 방어 마법을 가진 크림슨이라는 마법사에 대한 네뷸럼의 경고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게다가 울토는 스타리아가 무사히 도망친다면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목숨만은 건져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울토는 스타리아의 마법 순간이동진을 완전히 장악할 계획입니다. 결계 근처에서 아약은 그의 부하들과 함께 어려움에 처했고 그의 부하들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하들 중 사상자가 속출하자 그는 남은 병사들에게 후퇴하라고 명령했다. 후퇴하라고. 그 혼란 속에서 울티메이트 타이가 용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모두 혼란스러워했다. 울티메이트 타이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가 죽이는 것처럼 그의 부하들이 쓰러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혼란 속에서 아약은 자신 앞에 용이 사실 시간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그때 크림슨이 구체 모양의 성광탄을 던지며 사격선에 뛰어들었고 그것은 치트키처럼 작용하여 울티메이트 타이를 불태웠다. 울티메이트 타이를 무력화시킨 후 크림슨은 자신이 구체의 기능을 조작하여 시간이 정지되었을 때 폭발하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게다가 크림슨은 아약에게 자신이 보호하던 인간들에게 무기와 M16 소총 여러 정을 제공했고 그들이 싸움에 참여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약은 크림슨의 방식에 만족하지 않았지만 그가 유일한 희망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크림슨은 울토가 다음 단계 순간이동 계획을 알고 있으며 그들의 기지를 파괴하기 위해 인간 군대를 배치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말합니다. 텔레포테이션 계획을 알고 있고 그들의 기지 주변에 인간 군대를 배치하여 파괴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말합니다. 파괴하려고 합니다. 울토의 군대에 맞서 싸우기 위해 크림슨은 최면에 걸린 자신의 부대를 그들과 싸우게 하려 합니다. 다른 한편 우르슈고라는 기지의 방어벽 하나를 뚫지 못해서 격분합니다. 장벽 중 하나를 짜증이 난 그는 근처에 있는 후를 보고 마법진으로 데려가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후는 거절하고 우르슈고란과 싸우기로 합니다. 후의 태도를 본 우르슈고란은 스타리아가 마법진의 마법 요구사항에 대해 후와 다투는 짧은 회상을 합니다. 마법진의 마력 요구 조건에 대해 현재로 돌아와서 후는 우르슈고란을 물리치고 그의 마법을 훔칩니다. 후와 그의 동료들 사이에 웃긴 해프닝이 벌어지는 동안 크림슨은 지켜보면서 스타리아의 부대의 힘에 감명받습니다. 갑자기 그 지역에서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크림슨은 후와 그의 동료들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재촉합니다. 혼란스러워진 푸는 크림슨에게 여러 질문을 하고 크림슨은 그에게 장벽 보호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장벽 보호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스타리아의 군대는 성체 용들과 싸우고 있는데 울토는 스타리아의 이상한 전투 전략에 흥미를 느낀다. 하지만 용들이 스타리아를 속여 그녀를 땅으로 추락시킨다. 땅으로 추락시킨다. 스타리아가 땅에 쓰러지자 울토는 그녀의 노력을 칭찬하지만 그녀의 경험 부족을 인정한다. 승리를 선언하기 전에 타릭토라는 울토에게 신, 그램, 나그나 세 사람이 자신의 군대 성분일 일을 물리쳤다고 말하며 그 상황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상황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신과 그램은 승리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해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나그나가 마침내 능력을 갈고 닦고 자신의 힘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의 힘에 익숙해지고 있지만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모두를 죽음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그는 용들을 물리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동시에 울토는 상황을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모두를 지키기 위해 나그나는 순식간에 수많은 용들을 처치합니다. 한편 스타리아의 부대 중 한 명이 그녀를 돕기 위해 달려오고 그녀는 부대에게 북서쪽으로 이동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울토는 우르슈고란과 플래티넘 티아라가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당황합니다. 게다가 그는 스타리아의 군대, 그들의 진정한 능력과 화력에 대해 생각합니다. 당황한 그는 타릭토라에게 얼마나 오래 회복해야 하는지 묻고 그에 대한 답으로 그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스타리아의 군대에 대항하기 위해
울토는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고 타릭, 토라에게 전달합니다. 계획을 마음에 새긴 타릭, 토라는 평소처럼 진행하고 5분 안에 모든 것을 날려버릴 계획입니다. 한편 신은 나그나가 용을 쓰러뜨리는 것을 돕지만 나그나는 신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신이 영웅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말을 떠올리며 자신이 멍청하게 굴었다고 생각하고 명령을 철회합니다. 자신이 꿀사납게 굴었다고 느끼며 나그나는 신에게 사과합니다. 그리고 신과 그레이엄에게 원하는 방식으로 용을 쓰러뜨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대신 나그나는 그들을 보호할 계획이라며 두 사람에게 자신의 지휘를 따르라고 합니다. 자신을 따르라고 합니다. 나그나의 지휘 아래 용들을 쓰러뜨리며 신과 그레이엄은 나그나의 영향력에 대해 생각합니다. 나그나가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합니다. 갑자기 울토가 여러 마리의 성체 용들을 나그나와 그의 동료들에게 감염시킵니다. 반격으로 나그나는 그들을 손쉽고 빠르게 물리치고 신은 나그나가 자신과 그레이엄을 사냥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에 화를 냅니다. 자신과 그레이엄을 사냥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에 분노합니다. 하지만 나그나는 신이 분노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다른 한편 울토는 나그나와 그의 동료들이 자신의 부하들을 빠르게 죽이는 것에 분노합니다. 게다가 울토는 스타리의 인간 병력에 당황하고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가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어떤 종류의 무기를 사용하는지 말이죠. 고민 끝에 울토는 다른 누군가가 이 인간들을 이끌고 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자신을 상대로 말이죠. 그리고 울티마티아와 다른 이들의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전장에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다른 이들의 문제를 일으킨 것과 같은 사람들이 전장에 있는지 의문을 품습니다. 한편 마법 순간이동진이 있는 곳에서 크림슨은 세뇌된 인간을 이용해 푸와 그의 동료들을 억누릅니다. 세뇌된 인간이 푸와 그의 동료들을 제압합니다. 압도적인 병력을 보고 크림슨은 자신이 마법진을 장악하겠다고 말합니다. 이제 마법진을 장악하겠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크림슨은 그들의 필요에 맞는 마법진에 대한 자신의 의도를 밝힙니다. 그들의 필요에 맞는 마법진에 대한 의도를 밝힙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데려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크림슨의 조건을 듣고 모두 크림슨에게 동의하지만 푸는 모두에게 이상한 점을 감지하고 크림슨에게 따집니다. 푸를 안심시키기 위해 크림슨은 푸에게 그의 친구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신시켜줍니다. 다 괜찮아요. 한편 울토는 수도 폭격 사건을 알고 있기에 나그나스가 죽음의 수학자인지 고민합니다. 그 사람이 여기에 있어요. 겁에 질린 울토는 죽음의 수학자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울타카무이에게 알려야 할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그는 스타리아에게 최상급 용들과 맞설 만한 무기를 가진 동맹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주저합니다. 최상급 용들과 겨룰 만한 무기를 가진 동맹이 있죠. 그러니까 그는 울타카무이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꼴이 될 겁니다. 한편 스타리아의 군대가 스타리아를 북서쪽으로 이동시키는 동안 헤셀라는 그레이아가 여러 마리의 성체 용들을 집어삼키는 것을 목격합니다. 헤셀라를 본 그레이아는 헤세라에게 용고기를 건네주며 그들 부대에서 자신들만 살아남았다고 말합니다. 힘을 얻은 헤셀라와 그레이아는 복수를 계획합니다. 마법 순간이동 서클로 돌아온 크림슨은 푸와 키스를 하고 갑자기 푸는 크림슨의 목소리가 천천히 그의 마음속에 스며들면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동안 크림슨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습니다. 크림슨은 불을 부추겨 마법진을 작동시키려 한다. 부가 마법진을 작동시키기 전에 마조가 불을 불러 세우며 그러지 말라고 한다. 크림슨의 말을 따르지 말라고. 갑자기 크림슨의 부하 중 한 명이 마조를 쏘고 모두가 혼란에 빠진다. 혼란 속에서 부는 마조를 돕고자 하지만 크림슨은 자신의 최면 마법이 풀리고 있음을 깨닫고 불을 땅에 눕힌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크림슨은 당황하여 따르지 않으면 남은 타르마투게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한다. 그리고 마법진을 작동시키라고. 친구들이 죽는 것을 원치 않은 분은 크림슨에게 마법진을 작동시키겠다고 말한다. 라고. 갑자기 마조는 힘이 강해지고 크림슨은 놀란다. 크림슨은 세뇌된 인간들에게 마조를 향해 쏘라고 명령하지만 총알이 마조에게는 효과가 없다. 그들의 총격은 소용없다. 크림슨을 물리치기 위해 마조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크림슨과 그의 부하들을 마법진에서 멀리 순간이동시킨다. 마법진에서 마조는 힘을 과도하게 사용한 후 의식을 잃고 푸와 그의 친구들이 마조를 돕기 위해 달려온다. 한편 크림슨과 그의 인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는 마조가 순간이동 마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좋은 기회를 놓친 것에 분해하며 그의 지배하에 놓일 훌륭한 병력을 얻지 못했다. 크림슨과 세뇌당한 그의 인간들은 땅에 처박히기 직전 하늘에서 떨어진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질 순간이다. 반면 울토조라는 울테카무이를 전장에 투입하는 것이 좋은 생각인지 여전히 고민한다. 그 순간
그는 리퍼 라그나와 그의 동료 크림슨이 왜 스타리아의 군대를 돕는지 의아해한다. 혼란스러워하며 그는 크림슨이 스타리아의 군대를 지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를 추측한다. 결국 울토는 자신이 크림슨과 누가 먼저 목표를 달성할지 경쟁하고 있다고 믿는다. 울토는 승리를 확신하며 크림슨보다 먼저 스타리아를 죽일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그가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한편 크림슨은 땅에 쓰러져 무력합니다. 크림슨은 땅에 쓰러진 채 라그나가 훌륭한 동료들과 함께 도망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타리아가 전투에서 죽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스타리아 일행과 울토의 성숙한 용들 간의 전투에서 지휘관은 여전히 스타리아를 등에 업고 남은 병사들에게 계속 싸울 것을 독려합니다. 병력들에게 계속 싸울 것을 지휘관과 제압류한 쌍둥이는 이 병사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스타리아는 그들이 계속해서 용들을 압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동 중 스타리아는 왜 자신이 우월한 용들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크림슨의 말을 떠올립니다. 그녀가 우월한 용들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쌍둥이들이 라그나와 테리토라가 싸운 전장을 조사하는 동안 스타리아는 울토의 눈 능력과 그 사정거리에 관한 크림슨의 다른 말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정거리에 대해 이 정보로 스타리아는 울토의 위치를 좁혀왔다고 느낀다. 반면 울토는 자신의 힘으로 드래곤 군대의 관기 수준을 높인다. 10분 후에는 쓸모없겠지만 그는 그것들이 제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적절한 시기에. 게다가 울토는 스타리아가 이러한 관기 수준 증가에 어떻게 대처할지 추측한다. 수준. 한편 스타리아와 그녀의 부대는 힘을 모아 울토의 위치로 향하며 과거 강력한 드래곤을 물리칠 때 사용했던 공격으로 그를 공격할 계획을 세운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접근하고 있음을 깨달은 울토는 자리에서 일어나 공기 중에 치명적인 독소를 퍼뜨리기 시작한다. 스타리아와 그녀의 부대가 그에게 다가가자 울토는 마음속에 라쿠시아라는 인간 여성의 모습을 떠올린다. 갑자기 나자리나가 울토 뒤에 나타나 그의 머리와 치명적인 독소를 퍼뜨리고 있던 발을 잘라낸다. 하지만 울토는 나자리나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녀는 위아해한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았다. 혼란스러워진 나자리나는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며 울토를 두고 떠난다. 울토의 위치가 노출되자 스타리아와 그녀의 동맹들은 울토에게로 서둘러 간다. 나자리나의 시도가 최종 공격을 중단시키도록 설득했기에 스타리아는 만족한다. 그녀는 다른 이들에게 최후의 공격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 게다가 스타리아는 진짜 조라가 지하 100m에 있으며 힘을 사용하고 있음을 감지한다. 그녀는 울토를 지상으로 끌어올리고 크리스에게 자신이 그를 믿고 있다고 말한다. 그에게 한편 울토는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삶과 라쿠시아와 함께 보낸 시간을 생각한다. 울토가 이 이상한 감각을 느끼며 생각에 잠기자 테리토라는 그에게 숲의 마력 수치가 높아졌다고 경고한다. 또한 용들이 숲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갑자기 숲의 용들이 땅에서 나타나 인간들을 삼키기 시작한다. 이를 본 울토는 자신이 그들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언급하지만 숲에 용들이 자신의 적들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잠시 후 울토는 보르지아스가 능력을 되찾았고 전쟁에서 그들을 돕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돕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토는 스타리아와의 전쟁에 간섭했다며 보르지아스에게 소리를 지르지만 바보 같은 짓을 하려는 것 같다는 생각에 자신의 말을 취소합니다. 한편 라그나, 그레이엄, 신은 계속해서 용들을 학살합니다. 그들이 용들을 제거하는 것을 본 테리토라는 암캐논으로 그들을 공격하고 울토에게 자신의 공격으로 그들을 전멸시켰다고 말합니다. 암캐논을 사용한 후 테리토라는 울토에게 스타리아의 상태에 대한 보고를 요청합니다. 울토는 자신의 눈으로 스타리아가 땅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지만 테리토라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녀의 상태에 대해 거짓말을 합니다. 동시에 울토는 자신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테리토라에게 라그나를 계속 감시하라고 말하고 이 기회를 이용해 자신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생각에 잠깁니다. 자신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생각합니다. 잠시 후 울토는 의식을 잃은 스타리아에게 다가가 그 이유를 묻습니다. 지금까지 전투에서 그가 내린 결정들을 그 후 그는 자신의 인간 부하들과 라쿠샤와 함께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존재에 대해 생각에 잠긴다. 라쿠샤와 이때 우리는 월터 카무이가 실제로 라쿠샤를 살해하고 울토가 되어 최상위 드래곤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스타리아를 보면서 울토는 라쿠샤 공주와 스타리아 공주 사이의 유사점을 발견한다. 스타리아. 게다가 울토는 그때 잃어버린 모든 것이 이 전투를 통해 다시 나타났다고 말한다. 이 싸움을 통해 잠시 후 그는 스타리아에게 자신의 전투가 마음에 든다고 말하며 그녀와 그녀의 군대의 노력을 칭찬한다. 회상 장면에서 크림슨은 스타리아에게 라쿠샤의 리더십과 울토의 인간이었던 과거에 대해 알려준다. 결국 크림슨은 스타리아에게 울토와의 싸움에서 포기하지 말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의지는 서서히 그를 미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잠시 후
울토는 스타리아에게 날개를 피해 합류할 것을 요청하지만 스타리아는 대답하며 울토가 여러 부분에서 자신보다 뛰어났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토보다 자신이 뛰어난 한 가지 분야를 알려줍니다. 갑자기 스타리아는 울토에게 대장장이 기술 공격을 퍼붓고 그를 나무에 밀어붙입니다. 스타리아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병사들이 스타리아의 시체를 거두고 크리스는 울토의 몸에 박힌 무기를 제거합니다. 크리스가 검을 휘두른 후 스타리아는 정신 연결 기술을 사용하여 남은 부대와 소통하고 모든 이에게 크리스가 휘두르는 실발인 무기에 자신의 에너지를 보낼 것을 요청합니다. 크리스는 그 무기를 사용하여 타릭토라에게 던지고 울토는 타릭토라에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타릭토라는 무기를 피하지 않고 대포를 발사하는데 그 결과 엄청난 폭발이 일어납니다. 폭발이 가라앉은 후 울토의 아우라 덕분에 타릭토라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지만 바로 그 순간 나그나가 뛰어들어 크리스가 던진 무기를 잡았다. 한편 신은 물방울 같은 곳에서 깨어난다. 혼란스러워하는 신은 물방울 안에서 라그나가 크리스의 칼을 잡고 타릭토라에게 사냥꾼의 플래시 공격을 날리는 것을 본다. 멀리서 지켜보던 울토는 타릭토라가 공격으로 마침내 죽자 슬퍼한다. 하지만 죽기 전에 타릭토라는 라그나의 공격으로 즉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폭했다고 울토에게 말한다. 타릭토라에게 아직 기력이 남아있음을 본 울토는 자신이 거짓 정보를 주었다며 자책하지만 타릭토라는 괜찮다고 말한다. 게다가 그는 스타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죽기 전 타릭토라는 자신이 인간이었던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기 시작하는데 울토와 함께 라쿠시아 공주와 인연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라쿠시아. 동시에 타릭토라는 울토와의 오랜 관계를 되돌아보며 그를 용서해줄 수 있기를 바란다. 타릭토라의 요청에 따라 울토는 남은 생명력을 이용해 자신을 폭파시켜 스타리아와 다른 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말한다. 엄청난 폭발 직전 울토는 도망치고 울토가 자신의 폭발 반경에서 벗어났음을 확인한 후 타릭토라는 폭발한다. 폭발이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라그나는 폭발을 막으려 애쓴다. 실발인 프리즈로 폭발을 막으려 한다. 슬라임이 라그나를 도왔지만 라그나는 타릭토라의 폭발이 자신의 능력을 넘어선다는 것을 깨닫고 멀리서 스타리아는 라그나가 폭발을 막을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한참 동안 생각한 후 스타리아는 자신의 검이 라그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탓하기 시작한다. 게다가 그녀는 이 전쟁에서 잃은 모든 병사들과 살아남은 이들을 생각한다. 이 전쟁에서 폭발을 막는 라그나를 돕기 위해 스타리아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라그나에게 힘을 빌려줍니다. 더 많은 희생자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자신이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자신의 군대가 그녀를 보호하고 있다고 라그나에게 알립니다. 이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타릭토라의 힘이 그들을 압도하지만 스타리아와 라그나는 더욱 힘을 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타릭토라의 공격을 무력화시킵니다. 타릭토라의 폭발을 무력화시킨 후 스타리아는 현재의 라그나가 미래의 자신 덕분에 강하다는 것을 깨닫고 미래의 라그나를 걱정하며 라그나가 미래의 자신에게서 많은 힘을 빌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현재의 라그나는 미래의 라그나를 걱정해 준 스타리아에게 감사를 표하며 스타리아는 라그나에게 도움에 감사하며 그에게 크림슨을 버리고 자신의 군대에 합류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라그나가 대답하기 전에 라그나는 기절하고 크리스와 다른 이들이 스타리아를 살핍니다. 그리고 그녀는 전쟁이 끝난 것에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푸의 동료들은 그에게 마법 순간이동 원이 라그나가 오랜 기절 끝에 깨어나는 동안 준비 완료. 하지만 우리 인간들이 울토와 타릭토라를 물리치고 승리를 자축하기도 전에 월테카무이가 나타나 스타리아와 그녀의 부대를 학살합니다. 그 후 월테카무이는 라그나에게 시선을 돌리고 싸움을 걸 준비를 합니다. 라그나와 월테카무이가 격돌하는 동안 라그나와 크림슨의 회상 장면이 나오는데 크림슨은 라그나에게 월테카무이의 강력한 6개의 발톱과 트윈팡의 악마 검에 대해 알려줍니다. 게다가 그는 라그나에게 검과 무술로 맺어진 발톱 혈통에 대해 알려주고 그들의 관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덧붙여 그는 과거에 한 탈법자가 그들 중 한 명을 살해하고 악마의 검 중 하나를 훔쳤다고 말합니다. 악마의 검 중 하나를. 또한 그는 월테카무이가 탈법자였으며 인간이었을 때 누군가를 살해하고 악마의 검 중 하나를 훔쳤다고 밝힙니다. 과거에 누군가를 살해하고 악마의 검 중 하나를 훔쳤다고. 더욱이 크림슨은 라그나에게 월테카무이와 엮이지 말고 울티메티아가 죽은 후에야 싸우라고 경고합니다. 크림슨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라그나는 내가 이길 거라고 말하고 바로 겸손해진다. 볼테카무이가 그를 바닥에 쓰러뜨린다. 절망에 빠진 라그나는 꿈을 꾸기 시작하며 다른 차원의 자신을 발견한다. 스타리아가 그에게 깨어나라고 예언하는 곳에 라그나가 마침내 깨어나자
스타리아는 자신이 진짜라고 말한다. 게다가 그녀는 자신과 다른 이들이 마법 순간이동진 덕분에 이 이상한 환경으로 성공적으로 순간이동했다고 말한다. 이상한 환경으로 말이다. 두 사람이 한동안 산책한 후 스타리아는 멈춰서서 라그나에게 자신 없이 가라고 말한다. 자신 없이. 게다가 스타리아는 자신이 실버 코멧이라는 강력한 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설령 그것이 자신의 죽음으로 이어진다 해도 라그나에게 이 검이 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고 싶어 한다. 설령 그것이 자신의 죽음으로 이어진다 해도 라그나에게 이 검이 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고 싶어 한다. 이 검이 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라그나가 스타리아의 곁을 떠나기를 거부하자 갑자기 라그나의 발밑에서 땅이 솟구쳐 오르며 그를 떨어뜨린다. 이틀 동안 의식을 잃은 후 라그나는 깨어나 자신이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스타리아는 없지만 라그나는 자신의 안에서 그녀의 기운을 여전히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캠프를 나선 라그나는 크리스, 푸, 그리고 다른 이들이 자신 주위에 있는 것을 알아차린다. 게다가 라그나는 밖으로 나가 자신이 솔라렌 교회 경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잠시 후 라그나는 아이크를 만나고 아이크는 그를 중요한 누군가에게 데려간다. 한 사람에게. 잠시 후 라그나는 울티마의 티아의 목소리를 듣고 무의식적으로 공격하지만 그녀와 똑같이 생긴 여자들이 나타나 솔라렌 교회의 용의 재앙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하기 시작한다. 라그나가 죽였던 용의 재앙의 지도자 카를라를 부활시킨 후 그들은 모두 라그나가 울티마의 티아를 극도로 증오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를 용서한다. 그들이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본 라그나는 그녀에게 스타리아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지 시간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녀는 할 수 있다고 밝히지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스타리아를 구하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리고 스타리아를 구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 그녀의 대답을 듣고 라그나는 이케를 죽이면 자신과 그녀의 복제품들을 죽이겠다고 말한다. 폭력에 의지하는 대신 라그나, 이케, 그리고 카를라는 건물 옥상에서 이야기하기로 한다. 그 지역 건물 중 한 곳 옥상에서 그들의 대화 중에 나자레나는 자신이 솔라렌 교회의 일원임을 밝히고 스타리아를 교회에 받아들이려 했고 거부하면 죽이려 했다고 말한다. 솔라렌 교회에 들어오기를 거부하면 스타리아를 죽이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나자레나는 스타리아가 교회에 들어오기를 거부한 후에도 그녀를 죽이는 데 실패했고 상부의 처벌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자레나가 떠나자마자 용의 재앙의 지도자가 라그나를 불러 용의 재앙에 가입할 것을 제안한다. 주저없이 라그나는 즉시 거절했고 그의 거절에 카를라는 스타리아의 군대를 지구로 돌려보내겠다고 협박한다. 지구로. 격분한 라그나는 회의 테이블을 부수고 난민들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며 대신 울티메티아를 죽이겠다고 한다. 회의가 끝난 후 라그나는 슬라임과 함께 멀리 떨어진 건물 중 한 곳으로 가 크림슨을 만난다. 크림슨과 만나자 크림슨은 라그나에게 다른 차원으로 가는 열쇠를 보여주며 자신이 복원한 숨겨진 차원에 들어간 후 라그나를 치료해주겠다고 말한다. 크림슨이 복원한 숨겨진 차원에 들어간 후에 라그나를 치료해주겠다고 말한다. 복원되었다. 크림슨은 라그나의 실바린 능력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팀을 꾸리는데 집중하고 싶다고 말하며 구체 챔버가 3년 후에 복원될 때까지 다음 행동을 취할 수 없다고 한다. 3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들은 라그나는 지금 울티메티아를 물리쳐야 하며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크림슨은 단호하게 나중에 울티메티아를 물리치겠다고 말하며 스타리아가 이미 죽었다고 믿는다고 한다. 크림슨은 스타리아가 이미 죽었다고 믿는다고 말한다. 스타리아가 살아있다고 믿는 라그나는 크림슨에게 스타리아가 살아있고 크림슨의 생각과 달리 서둘러야 한다고 말한다. 골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라그나는 물러서지 않고 떠나기 전에 그는 크림슨에게 열쇠를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하지만 떠나기도 전에 그는 크림슨이 처음 팀을 이루었을 때 마시라고 시켰던 독에 쓰러집니다. 즉, 크림슨은 그에게 이 독을 마시면 자신에게 반역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본질적으로 크림슨은 그에게 이 독을 마시면 자신에게 반역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라그나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크림슨은 라그나의 어리석음에 비웃지만 라그나가 순식간에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라그나가 순식간에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스타리아를 구하기로 결심한 라그나는 자신의 배신에 대해 사과하지만 크림슨은 상관없어하며 이제 그를 죽이려 합니다. 라그나를 제압하기 위해 키메라가 라그나를 공격하지만 그는 재빨리 그녀를 제압합니다. 크림슨과 키메라를 제압한 후 라그나는 미래의 자신의 그와의 첫 만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 만남 동안 미래의 라그나는 크림슨이 그를 죽인 후 심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그나가 기지에서 떠나자 크림슨은 기지의 방 중 한 곳으로 가서 쉬러 갑니다. 한편
라그나는 아르겐툼 코어 기지로 돌아와 이아이크, 신, 크리스, 그리고 다른 이들을 만납니다. 모두 함께 라그나는 스타리아가 살아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한편 울타카무이와 스타리아는 한방에 있는데 울타카무이가 스타리아를 붙잡고 울토조라가 그녀의 몸에 독을 남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수도를 떠나려고 하거나 라그나와 그의 동료들이 그녀 근처에 가면 독이 활성화되어 그녀를 죽일 것입니다. 게다가 울타카무이는 울토와 라그나가 싸움에서 그에게 입힌 상처에 대해 장황하게 말합니다. 그들의 싸움 중에 반면 울티마의 티아는 신에게 기도하며 적들을 파괴하고 그들의 힘을 회복할 것을 맹세합니다. 적들을 파괴하고 그들의 힘을 회복할 것을 맹세합니다. 또한 그녀는 신이 다시 그녀와 이야기해주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 보르그가 변신을 완료한 후 그는 장로라는 존재가 되어 그 지역에 들어와 울티마의 티아에게 그녀와 신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장로와 울티마의 티아는 스타리아의 군대와 라그나의 도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도착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잠시 후 장로는 네뷸럼을 신문하며 태양이 사라진 사건에 대한 그의 텔레파시 메시지에 왜 응답하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그의 텔레파시 메시지에 대한 태양 소멸 사건에 대해 묻습니다. 네뷸럼은 태양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하며 밤에 머무르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답합니다. 네뷸럼의 노력을 본 장로는 그를 칭찬하며 그의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도록 허락하고 울티마의 티아를 그의 보살핌에 맡깁니다. 네뷸럼의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도록 허락하고 울티마의 티아를 그에게 맡깁니다. 다시 스타리아에게로 돌아갑니다. 스타리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울타카미위의 발톱을 극복할 검을 만들겠다고 약속합니다. 울타카미위의 발톱을 이길 검을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다른 한편 이아이크는 푸에게 순간이동 마법진의 진행 상황을 묻습니다. 진행 상황에 대해 묻습니다. 푸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하고 그동안 이아이크는 카룰라를 찾아가 마법 지원을 요청합니다. 카룰라를 찾아가 마법 지원을 부탁합니다. 울티마 티아의 죽음은 모두의 공통 목표였기에 카룰라는 그들을 돕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법 흡수원의 공식과 라그나, 푸와 마조의 피를 요구합니다. 게다가 카룰라는 이아이크와 그의 부대의 작전에 대해 의심이 든다면 승산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들을 막을 것이라고 밝힙니다. 한편 스네이크는 크림슨의 방에 들어가 그를 살피고 라그나의 말에 여전히 충격받은 크림슨을 발견합니다. 크림슨은 라그나의 말에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스네이크는 크림슨에게 보르지아스와 그의 자기 희생 작전에 대해 알립니다. 그의 목숨을 바치는 작전 말입니다. 덧붙여 만약 보르지아스가 이 계획을 성공시킨다면 스네이크와 크림슨은 구혈통의 마지막 구성원이 될 것이라고 밝힙니다. 스네이크의 말을 들은 크림슨은 가상 지도를 띄우고 네뷸럼의 장벽을 보고 울티마 티아가 여전히 시간을 조종할 수 없는지 의문을 품습니다. 상황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은 크림슨은 모두에게 전투 준비를 지시하고 라그나와 스타리아의 군대를 유인책으로 사용하여 적을 제거하기로 결정합니다. 울티마의 티아 한편 나자레나와 이아이크는 스타리아가 궁전 지역에 날개 달린 군주 울티마의 티아와 함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스타리아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카룰라는 먼저 울티마의 티아를 처치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를 물리치면 나머지 상위 드래곤들도 무너질 것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 라그나는 울트케미위와 정면으로 맞설 그의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이아이크는 이틀 후에 계획을 시작할 것이며 그동안 모두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한편 그레이엄과 라그나는 짧은 스파링 연습을 합니다. 잠시 스파링을 한 후 두 전사는 서로의 힘과 성장을 인정합니다. 라그나는 자신이 얻은 힘에 만족하지만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얻었기 때문에 그 힘에 대해 자랑스러워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잠시 후 그레이엄은 라그나가 했던 동작 중 하나에 대해 알려줍니다. 타릭과의 싸움 도중 토라가 자신의 전술을 모방했다고 인정하고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그의 업적이 라그나와는 비교할 수 없었지만 그레엄은 여전히 자신의 성과를 자랑스러워하며 라그나에게 자신의 힘을 보여주며 더 밝은 길로 계속 이끌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의 힘을 보여달라고. 잠시 후 모두가 지구로 순간이동할 준비를 하는 동안 푸가 마법진을 시작하고 용의 재앙들은 시간조절 마법 반격 주문을 시전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분명 이것은 아이크와 다른 이들이 정지된 시간 속에서 행동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카룰라에 따르면 그들은 그렇게 할 시간이 3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카룰라에 따르면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3분뿐입니다. 용의 제한 구성원들이 하나씩 죽어가자 카룰라는 그들에게 진심 어린 연설을 합니다. 그 후 라그나와 스타리우스 군대는 인간들이 귀환을 기다리며 수도로 순간이동합니다. 인간들이 귀환을 기다리며 울토, 조라, 그리고 장로는 스타리우스 군대와 대치하고
라그나는 울티칸무이와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울티칸무이와 싸우기로. 한편 네블룸은 크림슨과 그의 일행이 현장에 도착한 것을 감지합니다. 전장에 도착한 크림슨은 울티마티아가 시간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가 시간을 멈출 수 없을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갑자기 엘더는 용으로 변신하며 적들에게 자신이 그들을 박살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라그나로 돌아와서 라그나는 울티카무이와 대치하고 스타리아를 보자 그녀에게 달려갑니다. 한편 울토는 스타리아의 군대에게 그들이 자신을 이기든 이기지 못하든 스타리아는 곧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라그나로 돌아와서 라그나는 온몸에 독이 든 스타리아를 보고 경악합니다. 스타리아는 라그나를 위해 은하수검을 성공적으로 만들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끝까지 실패했기에 그것이 울티카무이의 발톱을 상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스타리아를 위해 라그나는 스타리아에게 울티카무이를 자신이 물리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녀의 검 스타리아와 라그나에게 잠시 이야기할 시간을 준 후 울티카무이는 마침내 돌아와 전장으로 복귀하고 곧바로 검을 부딪힌다. 한동안 싸운 후 라그나는 울티카무이의 인간 형태를 관통하고 그를 유혹하여 용의 형태로 변신하게 만든다. 키메라와 다른 아군이 장로와 맞서는 동안 라그나와 울티카무이의 전투는 그들의 전투에 개입한다. 키메라와 그녀의 아군이 위험에 처한 것을 알아차린 라그나는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장로의 얼굴을 얼린다. 라그나의 도움 이후 울티카무이는 라그나를 공격하여 전장에서 밀어낸다. 전장에서 비록 장로가 라그나의 실버라인에 의해 움직이지 못하지만 그의 용의 형태는 스프라우트의 새로운 머리를 만들어낸다. 한편 스타리아의 군대는 그들의 결합된 힘으로 울토조라를 압도한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타리아 군대의 사기는 잠시 떨어진다. 이 기회를 포착한 울토는 타릭토라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 힘을 고인이 된 동료를 떠올리며 울토는 더욱 강력한 용으로 변신한다. 더욱 근육질이고 능력 있는 용으로. 한편 라그나와 울티카미는 우주에서 결투를 벌이고 나자레나와 스타리아는 멀리서 그 전투를 지켜본다. 관찰한다. 곁에 있는 나자레나를 본 스타리아는 나자레나에게 자기를 내버려 두고 다른 이들과 함께 용들을 도우라고 말한다. 용들을. 스타리아의 말을 들은 나자레나는 어렸을 적 스타리아와 처음 만났던 기억을 떠올린다. 어릴 적에 나자레나는 스타리아의 장애를 알고 있지만 스타리아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녀의 특이한 능력의 가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녀의 특별한 힘에. 회상 후 나자레나는 떠나 다른 이들과 함께 용들을 돕기로 한다. 용들을. 한편 네뷸럼은 크림슨의 기척을 감지하고 크림슨이 그곳에 온 이유를 추측한다. 울티마의 티아 이후에 처음에는 네블룸이 걱정하지 않았지만 크림슨이 네블룸의 방어막을 뚫고 들어오자 그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네블룸이 대응하기 전에 슬라임이 그의 옆에 나타나 그를 흡수하고 결국 그를 죽입니다. 한편 크림슨은 잠입하여 울티마의 티아의 뒤에 나타납니다. 네블룸은 마지막 숨을 헐떡이며 울티마의 티아를 부르며 크림슨의 매복을 알립니다. 크림슨은 당황하여 자신의 화기를 사용하고 장치를 이용하여 울티마의 티아의 시간 조작 능력이 자신의 계략을 방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크림슨에 맞서 울티마의 티아는 용으로 변신합니다. 울티마의 티아의 변신을 보고 크림슨은 자신이 라그나에 대해 다른 자신들과 토론을 나누었던 때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에게 했던 말들에 대해서도 말이죠. 그 후 크림슨은 자신의 심장을 움켜쥐고 자신의 몸 안에 넣습니다. 그러자 그는 변신. 새로운 상태가 된 크림슨은 다양한 무기를 사용하여 울티마의 티아와 정면으로 맞섭니다. 크림슨이 결정타를 날리기 직전 울티마의 티아는 강력한 공격을 퍼붓고 방 전체를 큰 폭발로 뒤덮습니다. 한편 스타리아의 군대는 울토와 싸우고 울토는 스타리아 군대 대부분을 살해한 후 이아이크에게 눈을 돌려 그를 죽이려 합니다. 다행히도 푸는 자신에게 특별한 혼합물을 주입하여 용들과 맞먹는 힘을 얻고 울토의 공격으로부터 이아이크를 보호합니다. 울토와 상당히 잘 싸웠지만 푸는 근처 틈으로 떨어집니다. 푸가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아이크는 뛰어들어 푸가 틈에 떨어지는 것을 막습니다. 그동안 울토조라는 그를 막으려 하지만 스타리아 군대의 여러 명이 그의 노력을 막습니다. 이아이크가 자신을 구하러 온 것을 본 푸는 이아이크에게 감사를 표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울토를 막으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푸는 울토에게서 흡수한 모든 마법을 사용해 그를 물리치겠다는 계획을 밝힙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크리스가 대화를 끊고 이아이크에게 울토를 막기 위해 나선 푸를 돌보라고 말합니다. 푸의 필요를 돌보라고 말하며 그는 울토를 막기 위해 나섭니다. 스타리아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크리스가 울토와 싸우기 위해 나서자 크리스는 어머니와의 경험, 어머니의 왕족에 대한 집착, 그리고 그것이 어머니를 광기에 이르게 한 과정을 되돌아보는 회상을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크리스는 용병이 되어 더 큰 동기를 부여하는 불법 임무를 선택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크리스는 용병이 되어 불법 임무를 선택했습니다. 그런 임무들이 그에게 더 큰 동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임무들이 그를 더욱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크리스의 임무 중 하나는 성체용과 맞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다 자란 용과 이 임무 덕분에 크리스는 스타리아의 눈에 띄었고 스타리아가 크리스의 노력을 칭찬한 후 크리스는 스타리아에게 고용됩니다. 스타리아의 칭찬 후 크리스는 스타리아에게 고용됩니다. 현재로 돌아와 크리스는 전투에 전력을 다합니다. 잠시 후 이하이크, 크리스, 그리고 푸는 함께 울토를 공격하여 그에게 심한 고통을 안깁니다. 울토가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울토는 스타리아의 군대에게 자신의 목숨 외에는 더 나은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자신의 목숨 말이다. 울토가 죽어갈 때 이하이크는 울토에게 후회는 없다고 말하고 울토를 죽인다. 울토는 쓰러진 동료들을 생각하며 죽는다. 마지막 일격을 날린 후 이하이크는 나자레나의 도움을 받고 후는 동료들과 함께 싸우다 마지막 숨을 거둔다. 그의 마지막 숨결이었다. 게다가 나자레나는 이하이크에게 스타리아도 죽었다는 사실을 알린다. 크림슨으로 돌아와 크림슨은 울티메티아와 싸우는 것이 힘들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강력한 마법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크림슨은 심리적인 공격으로 전략을 바꾼다. 그녀는 엄청난 마법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크림슨은 더 심리적인 공격 방식으로 전환했다. 공격 접근 방식으로 크림슨과의 싸움 중 울티메티아는 솔라리움 최전선 기지 17에 대한 회상을 한다. 17기지. 그 기지에는 많은 카룰라 복제체와 작업자들이 쓰러진 병사들의 필요를 돌보고 있었다. 병사들의 필요를 돌보고 있었다. 카루라가 사람들을 돌보고 있던 중 또 다른 카루라가 그녀에게 인사를 합니다. 알고 보니 우리가 따라온 카루라는 그들 중 막내였습니다. 그 무리 중에서요. 게다가 우리 카루라는 당시 리더 카루라에게 자신이 카루라 지원병이 부족해서 이 기지로 급파되었다고 알립니다. 이 기지에 카루라 지원병이 더 필요해서 급파되었다고 말이죠. 갑자기 리더 카루라는 엄청난 노력으로 인해 늙고 시들기 시작합니다. 환자를 돕다가 말이죠. 숨을 거두기 전 리더 카루라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는 우리 카루라를 보고 이상하게 여깁니다. 다른 카루라 복제체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녀는 우리 카루라를 카루라들의 리더로 임명합니다. 우리 카루라가 기지를 돌아다니는 동안 리더 카루라가 구해준 남자가 그녀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자신이 구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녀는 리더의 공을 자신의 것으로 돌리기로 합니다. 리더의 노고를 말이죠. 현재로 돌아와 키메라와 그녀의 동맹들이 장로와 싸우는 동안 장로는 전장을 둘러싼 결계가 무너지는 것을 알아챕니다. 키메라와 그녀의 동료에게 장로를 공격할 기회가 생깁니다. 고통스러운 비명과 함께 네뷸럼이 장로의 마음속에 나타납니다. 장로의 마음속에서 네뷸럼은 자신이 이길 거라고 믿는다고 말하며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네뷸럼의 죽음의 슬픔에 잠긴 장로는 그림자 짐승으로 변신하여 순식간에 키메라와 그녀의 동료를 죽입니다. 게다가 네뷸럼의 부탁대로 울티마의 TI를 보호하기 위해 그는 순간이동하여 성으로 가서 슬라임을 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땅에 널브러진 네뷸럼의 해골을 본 장로는 네뷸럼의 망가진 유해 앞에 무릎을 꿇고 애도합니다. 한편 크림슨이 울티마의 TI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 그의 화기로 두 사람이 싸우고 있던 공간이 갈라지며 둘을 놀라게 합니다. 공간이 갈라지는 순간 장로는 크림슨과 울티마의 TI의 싸움 사이에 개입하여 울티마의 TI에게 자신의 곁으로 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그들에게 다가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장 울티마 TI의 탈출을 막기 위해 크림슨이 그녀를 추격합니다. 한편 키메라는 스네이크와의 파트너십을 되돌아봅니다. 스네이크는 키메라의 몸의 일부이지만 키메라는 그가 자신보다 크림슨을 더 잘 아는 이유를 위하여합니다. 자신보다 현재 스네이크는 키메라에게 자신과 바뀌자고 요청하며 스네이크가 육체를 얻게 합니다. 인간의 형태로 변신한 장로는 즉시 스네이크를 공격하지만 스네이크는 세계 붕괴라는 자폭 공격으로 그의 공격을 받아칩니다. 이 공격 하나만으로 장로, 크림슨, 울티마티에는 모두 피해를 입습니다. 게다가 크림슨과 울티마티에는 각자의 공간 전장에서 밀려납니다. 손이 잘린 크림슨은 스네이크의 전술에 대해 따지고 스네이크는 그것을 사용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게다가 장로는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와 태양 때문에 타들어갑니다. 자신의 죽음 후 살아남는 상급자가 한 명뿐임을 알고 그는 외칩니다. 울트 카무이에게 울티마티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알립니다. 티에 장로를 끝내기 위해 이이케가 도착하여 장로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합니다. 장로를 처리한 후 이이케는 두 명의 동료와 함께 울티마티에에게 향합니다. 한편 라그나는 여전히 울트 카무이와 싸우고 있지만 얼마 후 라그나가 그를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밀리고 있음을 알아차린 울트 카무이는 잠재된
힘을 이용하여 라그나의 공격에 맞섭니다. 동시에 울티마티에는 일어나 이케의 동료 한 명을 죽입니다. 울티마티에를 끝내기 위해 라자레나는 칼로 울티마티에의 머리를 찌릅니다. 그러자 울티마티에는 엄청난 에너지 폭발을 쏟아냅니다. 갑자기 울트카무이는 번개의 신전투 기술을 사용합니다. 엄청난 압력으로 인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그것으로부터 절망에 빠진 울티마티에는 하늘을 우러러 볼트카무이를 부릅니다. 전투 중에 볼트카무이는 길지아, 발톱의 군주라 불리는 존재와 관련된 과거 회상을 합니다. 길지아, 발톱의 군주. 분명히 볼트카무이는 길지아를 공격하려 했지만 그녀에게 아무런 피해도 입히지 못했고 대신 8번이나 베었습니다. 게다가 볼트카무이가 자신을 죽이려는 시도를 보자 길지아는 자신이 온 이유는 볼트카무이의 검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고 싶어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그녀는 볼트카무이의 목을 베고 자신을 베었던 자들은 똑같은 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볼트카무이가 대단한 재능을 가졌기에 길지아는 그의 잘린 머리를 들고 그를 칭찬하며 그에게 이전보다 더 강해지기 위해 강한 상대와 싸우라고 말했습니다. 전보다 더 강하게. 현재로 돌아와 볼트카무이는 길지아의 말을 떠올리고 강한 상대에 맞설 강력한 존재로 변신하기 시작합니다. 강한 상대에 걸맞는 더 강한 존재로. 월트카무이가 새로운 변신으로 라그나를 압도하는 동안 크림슨은 그의 잘린 팔과 총으로 기어갑니다. 한편 슬라임은 하이제라에게로 가지만 크림슨은 슬라임에게 자신에게 오라고 하지만 갑자기 섬광이 전장을 뒤덮습니다. 라그나에게 돌아가서 월트카무이는 마침내 라그나의 목을 베고 자신이 길지아를 죽일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용신입니다. 갑자기 라그나가 자신의 빛으로 전장을 뒤덮고 머리를 다시 붙입니다. 한편 울티마티아는 카룰라 복제체였던 과거 경험을 회상하며 최전선 기지에서 가장 오래된 카룰라 중 하나였던 시절을 떠올립니다. 그 당시 최전선 기지에 누군가 추락했고 그 기지에 추락한 사람은 어린 월트카무이였습니다. 기지에 추락한 후 월트카무이는 울티마티아에게 그녀의 모든 카룰라 부하들이 자신을 역겹게 한다며 시야에서 사라지라고 말했습니다. 월트카무이가 다친 것을 본 울티마티아는 월트카무이가 자신에게서 자신의 복제체 하나를 치료했어요. 울트카무이는 짧은 성질의 버릇없는 아이였기에 울티마티아가 떠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길을 모으기 시작했죠. 그녀가 도망치자 울트카무이는 쓰러졌고 울티마티아도 계단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울트카무이가 자신을 쉽게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이 기억났기 때문이죠. 죽으면 복제체들이 그녀의 자리를 대신할 테니까요. 울티마티아는 일어나 울트카무이에게 돌아갔습니다. 울티마티아가 돌아오는 것을 본 울트카무이는 그녀를 죽였지만 그녀는 시간을 되돌려 부활했고 카루라 복제체들과 울트카무이의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울티마티아가 다른 복제체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울트카무이는 그때부터 그녀가 어디를 가든 함께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울티마티아는 다시 한번 울트카무이를 불렀습니다. 울티마티아의 괴로운 절규를 들은 울트카무이는 라그나를 죽이고 최대한 빨리 울티마티아에게 돌아가려고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순식간에 라그나는 울트카무이의 칼에 찔렸고 끔찍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순식간에 라그나는 울트카무이의 칼에 찔려 지옥 같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공격 도중 참수당하기 전에 하지만 라그나는 자신의 머리를 다시 붙이고 헌팅 플래시로 볼트카무이를 공격합니다. 한편 죽음 직전에 울티마타티아는 볼트카무이를 부릅니다. 그러자 볼트카무이는 모든 감각을 곤두세우고 라그나를 향해 돌격합니다. 전투 중 볼트카무이는 계속해서 길지아의 환영을 봅니다. 멀리서 길지아는 라그나가 마침내 자신을 이길 수 있을 만큼 강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녀를 이길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입니다. 잠시 후 라그나는 쌍둥이 헌팅 플래시로 볼트카무이를 공격하고 이 연속 공격으로 볼트카무이는 속수무책으로 당해 죽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이죠.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그는 자신의 칼을 울티마타 티아에게 던지며 그녀에게 은혜를 갚지 못한 것을 사과합니다. 볼트카무이가 사라지자 라그나는 땅으로 떨어져 얼굴부터 땅에 곤두박질 칩니다. 땅에 자신의 모든 상위 드래곤들이 죽은 것을 본 울티마타 티아는 시간이 멈추라고 비명을 지르며 그녀는 공황 상태에 빠진다. 시간을 멈추려는 필사적인 시도 끝에 시간이 멈추고 그로 인해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마침내 돌아왔다는 것을 깨닫는다. 능력을 되찾는 울티마타 티아는 잠시 기뻐하지만 시간을 되돌리기도 전에 쌍둥이 중 한 명이 그녀를 구해주며 은색으로 장식된 탄환이 들어있는 크림슨의 권총으로 울티마타 티아를 사살한다. 총알들 울티마타 티아를 죽인 후 울티마타 티아는 절벽 끝에서 어린 월트 카무이와 함께했던 과거에 대한 마지막 회상을 한다.
어린 월트 카무이는 카를라였던 울티마타 티아에게 자신에게 빚이 있으니 대가로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다. 이때 그들은 카를라를 신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계약을 맺는다. 현재로 돌아와 죽음에 가까워진 울티마타 티아는 가슴에 총알을 맞은 채 월트 카무이의 검으로 향하며 실루리안 교회에서 19,800번 제품으로 분류되었던 기억을 떠올린다. 그녀가 19,800번 제품으로 라벨 붙여진 교회 35. 놀랍게도 그녀는 제한된 시간과 경험에도 불구하고 모든 복제체들 중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모든 복제품들 중에서 게다가 어느 날 그녀의 모든 복제체들이 폭주했고 교회는 그녀를 태양신을 믿지 않는 자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울트 카무이의 관계는 교회의 손실에 대한 원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교회의 손실에 대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울트 카무이가 감금된 상태에서 그들은 그와 카를라에 폭주한 모든 복제체들을 죽일 계획입니다. 카를라. 바로 그 순간 진정한 용의 신이 나타나 울티마타 티아와 울트 카무이를 얼어붙게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울티마타 티아를 용의 신이 날개 달린 군주로 만들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울티마타 티아는 기어가면서 신에게 두 번째 기회를 간청하지만 곧 그녀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햇빛 속에서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상상 이상으로 오래 살 수 있도록 도왔던 울트 카무이의 말을 떠올립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오래 자신이 죽음 직전임을 알게 된 후 그녀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합니다. 월트 카무이의 검 그림자를 향했지만 그곳에 닿기 전에 타버린다. 울티마타 티아의 죽음을 지켜보며 크림슨은 용과 융합된 자신의 몸이 타오르도록 내버려둔 채 4개의 장벽 너머 감금된 그녀의 심장을 되돌려놓고 살아남은 쌍둥이 중 한 명이 비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끔찍한 승리를 한탄하며 한숨을 쉰다. 한편 라그나는 미래의 자신을 만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느냐고 묻는다. 그에 대한 답으로 현재의 라그나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친구들의 죽음은 그를 매우 슬프게 만든다. 혼자 앉아있던 라그나에게 크림슨이 나타나 안부를 묻는다. 게다가 라그나가 방에 갇혀 있었기에 크림슨은 그에게 나가라고 말하고 그를 병실로 안내하는데 거기서 의식을 잃은 스타리아를 만난다. 병원에 도착하자 라그나는 스타리아의 독이 치유되었고 그녀가 살아남기 위해 계속 싸운 이유는 다름 아닌 라그나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병상에 누워있는 스타리아를 보며 그는 쓰러진 모든 동료들을 떠올린 후 병원 밖에서 신을 만난다. 신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 그는 다음 사냥감을 찾아 떠날 것이라고 말한다. 크림슨과 슬라임과 함께 모든 용들을 끝장내는 여정을 다시 시작하는 그의 혈통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켜두고 채널 구독을 해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올라오는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